자, 저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살아볼 건데요. 인천공항에는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48시간을 살면서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3월 4일 14시 55분 시작입니다. 이건 꿀팁인데 인천공항을 공항철도로 오시게 되면 사람들을 따라서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로 가지 말고 밑으로 이동하면 사람이 치이지 않고 무빙워크까지 있어서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많이 와봤지만 이런 식으로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일단 탐색을 하러 저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셀프 체크인만 하고 바로 출국장으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1층 입국장에도 사람이 많았고 저는 맨 끝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이동해봤습니다. 그냥 좌석만 있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3층 출국장에는 시간이 애매한 시간대라서 그런지 많이 한산했습니다. 여기 원래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게이트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어서 가려져서 몰랐는데 여기 쉑쉑버거가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니까 버거킹으로 하겠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난 후 저는 공항을 다시 탐색하다가 너무 덥고 앉고 싶어서 의자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바로 앞에 더 좋은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긴 벌써부터 자고 계신 여행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편안하게 눕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지나가서 눕는 게 조금은 눈치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층 출구장에 있는 파리바게뜨 카페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에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카페가 바로 여기입니다. 편안한 곳은 대부분 면세구역 쪽에 있어서 여기가 아마도 제 생각엔 면세구역 제외하고 일반 구역에서는 가장 편안한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료를 시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카페에서 사는 건지 공항에서 사는 건지 헷갈리네요. 카페에서 48시간? 괜찮은데요? 아무튼 저는 여기를 정리하고 늦은 저녁 밥을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4층에는 푸드코트들이 모여있는 식당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정말 곤란한 가격에 저절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해졌습니다. 저는 한 끼 바깥으로 지불하기에는 많이 부담이 되어서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미 영업을 마감을 했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에는 전부 문을 닫는 것 같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24시간 롯데리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후 저는 바로 옆에 있는 편안해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사람 구경도 하고 시간을 때웠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가자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아침 비행기 혹은 늦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만 남았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공항은 이제 자연스럽게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고 저도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는 공간에 섞여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도 훤하고 말소리, 카트 소리, 캐리어 소리, 잠을 절대로 잘 수가 없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졸음이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와서 먹고 새벽 시간의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놀랬던 게 3층 출국장에 이렇게 카트로 벽을 세워두고 매트를 깔아서 잠을 자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섹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졸음이 쏟아져서 에어팟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안대를 못 가져와서 양말로 눈을 가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겨우 2시간 남짓 지났습니다. 사실 이 2시간도 거의 20분마다 잠깐씩 눈이 저절로 떠져서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컨디션은 굉장히 최악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은 정말 최고입니다. 다들 공항에서 노숙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꼭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꼭 착용하고 주무세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일단 가볍게 양치를 하고 이곳을 떠나 서둘러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제2터미널로 갈 건데요. 그리고 1터미널 지하에 다랴큐라는 캡슐 호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의 이용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최소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급하게 이용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제2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인천공항을 많이 와봤지만 제2터미널은 처음인데요. 예전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시기의 소식을 접했었고 완공되고 나서 방문을 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1터미널에 비하면 약간 미니미니하고 작지만 조금 더 간단하고 있을 것만 딱 있어서 모던하고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4층으로 이동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진짜 1터미널보다 훨씬 더 곤란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맨 끝에 있는 오브토라고 하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은 식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9시부터 모든 메뉴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잠시 앞에 있는 벤치에서 쉬면서 대기를 했습니다. 퀄리티도 괜찮고 양도 맛있고 맛도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파이톰, 여기가 제가 오늘 2터미널에 온 목적입니다. 사실 이건 1터미널에도 스파온 에어라고 수면 라운지가 있는데 2터미널이 올해 1월에 지어졌고 시설이 더 넓고 쾌적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가격은 12시간 28,000원입니다. 락커키를 배정받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옷을 벗고 샤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갈아입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지칠 대로 지친 지금 타이밍과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밤 8시부터는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데 지금 시간대는 다 비행기로 떠나는 시간대여서 오히려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지금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입니다. 막상 편안한 공간이 마련되고 마음이 놓이니까 졸음을 먼저 청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충분히 쉬다가 잠에 천천히 빠졌습니다. 자고 있던 중 갑자기 청소 시간이라고 하면서 수면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면실에도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충분히 잠을 자고 나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밖에 없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되게 심심했습니다. 혼자서 노는 것도 심심했고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여기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2터미널
4층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카페가 있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2터미널이라서 비행기들이 자주 다니지는 않아서 거의 텅텅 빈 활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를 정리하고 바로 밑 3층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공항에 있는 게 시간이 역대급으로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서 충전이 가능한 스팟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2터미널은 충전을 할 수 있는 스팟이 1터미널에 비해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충전 스팟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지금이 거의 8시밖에 안 되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자국과 휴대폰을 하면서 잠이 오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저는 3층 출국장 상황이 궁금해져서 한번 가봤습니다. 시간이 늦은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국장도 텅텅 비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거리들을 사와서 대충 먹고 잠에 들길 원했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항에서 잠에 드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다들 잠에 빠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뒤척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처럼 늦게까지 휴대폰을 하면서 잠이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른 시간이 되어도 확실히 1터미널보다 사람이 없어서 방해를 안 받고 그나마 좀 길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긴 입국장이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마저 다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밥 먹기 전에 잠깐 쉬었던 공간인데요. 여기가 그나마 편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자라고 했는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못 잤지만 잠깐 쪽잠을 자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숙면을 취하고 저는 일어나서 다시 1터미널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1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 안 가본 곳도 걸어보고 우체국도 한번 가보고 바닥에도 앉아보고 4층 푸드코트 카페에 와서 마지막 작업을 시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편하게 있어도 불편하게 있어도 시간이 잘 안 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시간이 제일 잘 갔을 때가 아까 쪽잠 잤을 때 그때가 시간이 정말 제일 잘 가고 제일 편안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나갑니다. 슬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6일 14시 55분 종료입니다. 이렇게 인천공항 48시간 살기를 무사히 종료하겠습니다. 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했었던 여행은 단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꿈을 향한 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꿈이 있기에 그 여행은 더욱 특별해졌고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쉬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여행이 그렇듯 우리의 삶도 때로는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향한 도전은 아름답고 그 여정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꿈을 갖고 있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그 끝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 규화자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꿈과 희망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